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보실 차트 분석 목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갔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이탈을 했대 숏을 잡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기도 했고, 선물하시는 분도 숏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숏에는 지금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서 만약에 잡을 거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냥 빨리 수익 실현하고 그냥 롱을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깨더라도 다이렉트로 크게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이제 코로나일 때는 이렇게 내려간 게, 그거는 질병이라는 큰 악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으로 내린 거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갓독에도 그 숏은 이게 영매매긴 하지만 롱을 보는 게 지금 더 낫다, 숏을 잡지 말라, 큰 반등이 나올 시기다라고 했을 때 손으로 OK 표시 같은 거를 대부분 다 많이 해주셔서 좀 다행이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멤버십 분들이나 일반 분들에게도 다시 이 어제 영상을 찍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그 아랫부분 어느 정도 찍고 돌릴 수 있다, 지수도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그 옵션표랑 같이 해가지고 라인 잡아 드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정확하게 찝어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매일같이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자료로 보시면은 기준을, 제가 잡는 기준들을 보면은 그런 걸로 이제 스스로도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 하락에서 좀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새로 그린 주봉 빗각인데, 이 라인 453 라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찍어주는 자리, 나스닥으로 보면은, 선물로 보면 18,800입니다. 네, 7, 800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안 찍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디테일한 하락 라인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여기서 바로 큰 반등이 나가기보다 여기서 이제 조금 지저분한 무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갈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올라가면서 부딪힐 라인이 일단 475, 19,000 아마 한 7, 800 라인, 이 라인 7, 800 라인에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라인 480 라인인데,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이 453 라인을 터치할 수도 있고, 여기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 터치할 수도 있고, 이 라인 부분까지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 라인을, 그 다음에 이파동 두 번째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제 이 라인을 뚫는다고 하면은 이제 489 라인을 다시 도전을 하겠죠. 201선일 겁니다. 여기가 201선을 다시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번에 맞고 떨어졌던 이 494의 상승 추세 라인, 여기를 다시 도전하겠죠. 심지어 여기도 이 라인과 또 겹쳐지니까, 이 라인 3개 겹쳐지는 라인 부분에서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50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 반등이 만약에 세기가 크다 그러면 한 번은 돌파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상승 전환이라는 추세를 느끼게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롱을 사게 만드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왔을 때 분명히 또 일반 투자자들은 더 물량을 태울 거나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온다면은 물량을 덜어낼 겁니다. 왜냐, 이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일단 감세가 필요하고요, 경기 침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게 간다고 하면 상태에서 만들어주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나 이제 침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가 죽기 시작하면 침체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다시 한번 빠지게 됐을 때 이제 연준이 나타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급격하게 바로
전환이 되지 않지만 요즘은 금리 인하했으니까 유동성이 풀리겠네 그러면서 미리 이제 그 시장이 빠르게 반응해서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라인을 이 423 라인, 이 423 라인이 또 기가 막히게 이 주봉 빗각 사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전환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침체가 유동성이 급하게 풀려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22년에 뭐 스태그나 이런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22년도처럼 다시 한번 빠져서 이 410 라인까지 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26년을 넘어가는 해에 이런 다시 이제 재상승을 이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겠죠. 이때는. 네, 그래서 다시 버블의 시제가 오느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 라인이 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전에 이 부근에서 아니면 423이나 이 부근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탱을 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도모해 가느냐 이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갔을 때 여기서 상승 추세를 바로 돌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민주당도 감세 법안을 6월까지 일단 질질 끌고 갈 거고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이 후반부가 한 리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6월 이후에 하반기에 다시 이제 롱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한 번 더 큰 빠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이제 가면서 그 과거 데이터 들고 같이 보면서 추적을 할 거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5파동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흔들고 ABC 큰 파동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개별주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다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현재는 제가 어제 18,500까지가 300불 뚫는다 그러면 500까지는 다이렉트로 열려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1디민에서 저항을 받는 거 보셨고 250, 300에서 저항 받는 걸 보셨고 거기서 이제 300을 뚫었을 때 500까지 근처까지 터치하고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말씀드렸던 자리 네 같이 말씀드려야겠죠. 이 S&P가 지금 중요해요. S&P가 다시 주봉 빗각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지지하느냐 저항으로 맞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보다도 이 S&P의 5645 이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최소 1시간봉에서 1시간봉, 4시간봉 네, 이게 지지해 주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다시 이탈을 한다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다지고 올라와서 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맞고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가 여기를 맞고 오든가 다시 한번 이탈했든가 여기를 한번 다시 찍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해야 그 다시 반등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별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어제 애플이 캐리했다고도 과언이 안 날 정도로 애플이 많이 올렸다가 다시 되돌렸죠. 여기 200일선에서 다시 맞았는데 제가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이 좀 애플이 걸려요. 애플이 5파동이 안 나왔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한번 애플이 이 210 라인을 부근을 아니면 여기서 이게 절단이 난 걸까 아니면 얘가 한 번 더 지수를 다른 애들이 버틸 때 지수 혼자 떨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조정의 마무리를 하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어제 지켜주긴 했어요. 이 빗각 라인을 지켜줘서 이렇게 절단 형태로 끝나고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그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애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소입니다. 마소는 똑같이 5파동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낭떠러지 부분이죠. 365, 370 라인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라인, 여기에 지지를 하고 일단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5파동이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소는 이 라인을 다시 뚫어야 돼요. 이 385 라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슷한 형태로 ABC 반등이 큰 반등을 만들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구글도 이 전 라인인 147, 이 150 라인을 안 깼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깼고, 이 빗각 라인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150 라인 때거든요. 153. 그래서 일단 이 라인으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구글도 5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다 써져 있는 숫자들은 유의 있게 봐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큰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한 185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늘 내일 내로 좀 더 올라와서 157 라인 위로 올라와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밑꼬리단 부분 그 위로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제도 영상을 빠르게 긴급으로 찍어 드렸죠. 102 부분까지 거의 한 103 부근 102 부근까지 오고 나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105 라인을 지켜주고, 제가 어제 딱 108 라인까지 갈 것 같다라고 우리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딱 108 라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되돌리더라도 이제는 105를 지켜주고, 이 110 라인에는 저항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115까지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115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고, 이때부터도 다시 이 라인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들은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터지긴 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터지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 반도체가 아직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 115 이상을 올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5파동이 나왔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5파동입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5파동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도 지금 5파동이 나왔죠. 이 182 빗각 라인을 지켜주고 180에서 189 라인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190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을 지켜주고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되돌림을 한번 더 주고 가든지, 220까지 미파 반등할 때 이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이렇게 보시고 간단하게 보시고, 메타도 어제 제가 54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550까지 갔을까라고 550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매물대를 이제 돌파했을 때를 보면은 이 라인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준 겁니다. 여기가 이제 급락을 더 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 550 라인을 지켜줬다. 만약에 내려갔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540까지는 내려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줬다고 보고, 지금 거의 200일선 부근 저항을 맞는 위치까지 왔죠. 여기가 200일선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지금 약간 지수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네, 테슬라도 어제 250 라인 갭 부근을 하락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갭 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 개별적으로 버틸 수 없다고 말씀드려서 급 내려갔을 때 240 부근이 지지 라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근데 다행히 243 부근까지만 내려오고 다시 250 위로 돌려놨으면서 이 갭 부분 위까지 돌려놨죠. 260 부분까지 갭 부분 위까지 돌려놓을 수 있다고 그 엔비디아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260까지 정확하게 260까지 올린 상태고, 지금 만약에 되돌림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250을 이제 다시 지지 라인으로
딛고 27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270을 뚫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보시면은 이미 과하게 먼저 뺐잖아요. 다섯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아래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이 250 라인이 강력한 라인이었고 여기서 옵션 스키즈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끝난 걸로 볼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250을 절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테슬라는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제가 항상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에게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는 미리 맞은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맞을 만큼 맞았다. 그래서 나중에 더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더라도 이 라인 180 라인 이 안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되게 괜찮은 라인입니다. 테슬라 장기적으로 가장 1순위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만약 반등을 한다면 360, 370까지 하고 나서 좀 덜어내시고 나중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하시든가 아니면 테슬라는 계속 만약에 이제 앞으로 호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로드컴도 네, 다섯 파동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라인도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글씨까지 써놓은 거면은 이 라인을 지켜줄 거다라고 써놓은 거라서 이 160 라인 다행히 지켜줬고 165 라인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 급락 라인이죠. 그래서 185 라인까지는 회복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브로드컴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저번에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주봉 빗각 라인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불플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파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하필 주봉 빗각이랑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그려놓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그 브로드컴이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85 라인을 뚫게 된다면은 이 200 라인이 다시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올라간다면 210 라인, 234 라인까지는 사실 지금 이제 힘들 것 같고 210 라인까지는 올라갈 반등이 온다고 하면은 210 라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약세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은 좀 힘을 받는다면 185까지는 일단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TSMC 또 다섯 파동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TSMC도 여기가 이제 주봉 빗각 라인이라서 제가 185 이상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170 라인까지는 다시 빠르게 반등을 올라갈 것 같고 여기 이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155 라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단 TSMC는 똑같이 185 라인 올라가시는 거 보고 TSMC도 한 200까지가 일단은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라인 생각하시면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가상화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어를 빼먹었더라고요. 팔란티어를 좀 요청 주셨는데 그래서 팔란티어를 다시 설명드리면 팔란티어는 지금 날봉 100일선을 유지해주고 있고 아직 정배열을 깨지 여기 위에서는 모이고 있지만 아직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이 강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팔란티어가 고 PER이라는 거예요. 또 좀 도를 지나칠 정도로 고 PER이라는 거지만 지금 이 고 PER인데도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도 버티고 있다. 왜냐면 팔란티어가 독점 거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데이터 플랫폼 2.0 프로그램 개발이 육군에서 무기한 보류되고 ADP 2.0 이게 이제 팔란티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매출에 근데 이게 지금 무기한 보류되고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까지 독점을 되면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는 갈 때 이제 고객을 유치할 때 직접 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설치해주고 해결해주기 때문에 방안도 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객을 유치하는데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흑자 전환에 마진율도 괜찮고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 라고 해서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크게 끼면은 이 고PR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겠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팔란티어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서의 투자는 팔란티어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다섯 파동도 안 나오고 뭔가 좀 파동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수처럼 급격하게 내리고 반등 조금 주고 다시 꺾였죠. 그래서 지수처럼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똑같이 내려가든 올라가서 해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 이 100불을 다시 한번 이 최대한 103에서 106 정도까지 하고 이 푸더린 70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주봉 대형 빗각들 이 부근을 지켜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중요 라인 부분들을 숫자로 써놨는데 지금 79에서 지지받고 또 84까지 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84를 넘어서면은 이 90 부근에서 한번 저항 맞고 93 부근에서 저항 맞고 코럴인 100 부근에서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이 변동성 큰 4, 5월에는 이 7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79 아래 이 70까지 여기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제가 매수를 하면은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장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가상화폐 길게 보진 않을 거고요. 가상화폐는 지금 다섯 파동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기보다는 저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탈하고 부딪히고 한 번 더 빠져서 한 8만 아래 7만 8천에서 8만 사이 이 라인 부근에서의 매수는 용이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라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섯 파동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절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 96,000까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말씀드렸던 22,100 부근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이 1600에서 1900 라인, 저라면 이제 더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하여튼 이 1600, 1900 라인 1600까지 오면 좋긴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은 8만 부근까지 7만 8천 부근까지 오면은 이더도 한 1600 부근까지 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담고 한 270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마이크로 스테리티지 340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반등 그 다음에 떨어지면,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한 저점 부분 256이나 213, 20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ABC 파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비트코인이 강하게 나가줘야 되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는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보이스는 먼저 좀 더 내려온 것 같아서 165와 이 150 라인, 이 라인 제가 그려놨죠. 이 라인에서부터는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추세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를 보시고 이 라인에서 일단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 이 라인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반등이 나올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